심판의 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잊지 말고 이채 양명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채 양명주 운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맨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심판해야 할 것으로 이태원 참사를 꼽았습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가족들은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누구도 정부가 잘못했다고 찾아와서 손 한번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싶을까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잊지 말자 이채 양명주, 이태원 희생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유형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현주 아빠 유형우입니다.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되가 오늘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연주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아픈 기억을 되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얘기하시다가 너무 힘들다, 말하기 힘들다 그러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유현주 양이 22살이었죠. 네. 하늘나라 갈 때 학생이었습니까? 네. 대학교 3학년 IT 융합공학과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남매시더라고요. 네. 그 가운데 연주 양이 둘째였는데 좀 똑부러진 성격이었다면서요. 네. 항상 어디 가서도 친구들한테 앞장서는 스타일이고 또 의협심이 강해갖고 불의를 못 참고 항상 그렇게 앞장서고 또 다정한 그런 마음씨가 있어갖고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연주 양 얼굴을 우리가 좀 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꽃을 만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건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학교 앞에 화단에서 찍은 건데요. 저 나이 때 되면 다 이제 정말 예뻐질 때잖아요. 하루하루 예뻐지는 모습이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데리고 갈까봐 너무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항상 조심하고 다니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 연주 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못 치우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연주가 공부하던 방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날 입고 있던 옷도 뭐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산 분은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빨리 잊어라. 자식은 마음속, 가슴속에 묻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가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그렇게 5시간 만에 제 눈앞에 죽음으로 돌아온 그 순간은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순간을 겪으신 분들이면 당연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연락을 몇 시쯤 받으셨어요? 연락은 12시경에 받았는데 예. 그날이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을에 그랬죠. 그 단풍도 굉장히 이렇게 물들어 있고 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하고 시청 앞으로 해서 또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다가 이제 연주한테 한 10시 반쯤에 문자를 했습니다. 재밌니? 하고.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나 보다. 너무 재밌어서 문자도 못 보나 보다.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한 11시 20분쯤 됐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네. 자막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태원에서 뭐 넘어짐 사고 발생, 뭐 사상자 한 20명. 그래서 저거 뭐지? 우리 연주 저기 갔잖아. 네. 간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네네. 네. 저한테 이제 그 5시간 전에 갔다 그 대학 친구들하고 추억이 너무 없다고 거기서 식사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연주 저기 갔잖아. 그러면서 이제 다급한 마음에 연주한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 자막에 전원 다 구조 또 이렇게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리에 다시 앉는데 뭐 50명, 70명, 뭐 1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바로 뛰쳐나갔는데 그때가 11시 40분, 50분 된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하철역에 내려갔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지하철역 그 이태원까지는 뭐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지하철 딱 내려갔는데 그 안내원이 막차 시간 확인하고 내려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막차 시간이 그러니까 열차가 끊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는데 토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아무리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뛰어가도 뭐 한 시간 내로는 갈 수 있으니까 전화는 계속 하면서 연주한테 막 이렇게 계속 막 뛰어가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경찰차 한 대가 있었는데 주치자 처리하러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지금 이태원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연락이 안 된다. 좀 태워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15분 동안 이렇게 조회를 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차량 섭외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안 되고 차를 한 대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안식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이제 많이 다쳤겠거니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이제 미친 듯이 그냥 찻길로 뛰어들어갔고 아무 차나 막 두들겼습니다. 그냥 좀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 목적지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고. 그게 성모병원이었는데 반포에 있는. 네. 예. 어떤 택시 기사분하고 승객 한 분이 저분들 급하신 것 같은데 같이 좀 태워주라고. 방향도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하고 제 큰딸아이하고 처하고 셋이서 한 15분 동안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아무 일 없게 우리 연주 제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택시 기사님, 같이 타고 있던 승객분까지 정말 목 놓아서 주님 찾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 앞에 가니까 이제 신원 확인을 하면서 확인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는 하얀 가운에 덮여 있었고 얼굴만 하고 나오려는데 사람이 그게 됩니까? 자식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들추고 보니까 아이가 심장만 멎었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기도 그대로 살아있고 핏줄이 조금 파랗게 변해있고. 조치 좀 해주세요. 뭐 산소호흡기라도 조금만이라도 더 한번 해주십시오. 막 애원을 했는데 이미 사망 진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 꿈에 나타나고 또 문득문득 그게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제가 해주지 못한 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도 조금 더 갈망정 뭐라도 좀 내가 뭐 조치를 좀 취해 줬었으면
이렇게 한이 안 남았을 텐데. 뭐 1시간가량을 그렇게 붙잡고 일어나라 흔들어 깨우고, 제가 뭐 심폐소생술 잘 할지도 모르는데 아이한테 대고 막 심폐소생술 하겠다고 막 형사들이 뒤에서 그걸 만류를 하더라고요. 이러시면 그 뭐 증거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의사들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는 그냥 연주한테 돌아올 수 없겠니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곳에 가서, 하느님 옆에 가서 여기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말고 편하게 지내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보내는 순간에 그런 말을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던 얼굴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때 연주 양을 그러면 본 게 응급실이었습니까? 안치실이었습니까? 응급실 바로 앞에 있는 복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기 장소 같아요. 거기가 네, 이제 별도로 만들어진 공간에 따로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때 그 글을 보니까 그때 은주 양 옷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던데 네. 왜 그렇게 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딸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못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가슴까지, 그 다음에 손이나 발 이런 데만 어디 혹시 상처가 없는지 이런 데만 봤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렇게 보니까 다 벗겨져 있었고, 또 저희 다른 유가족들 아이들도 다 이렇게 발가벗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응급조치를 하느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옷을 다 벗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래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럼 그 대해서. 옷은 어디다 뒀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가위질을 해서 아. 그 이제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려서 그건 이제 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아무런 영문도 모르겠고, 뭐 시신을 저희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끔 인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 검시가 돼야 되고 또 부검을 또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형사 말로는 지금 이 안에 이임재 용산서장이 지휘권자인데 그 명령이 떨어져야지 지금 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 지금 명령이 지금 막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냥 안치실에 모셔놓고 대기하셔야 된다. 그 말만 하더라고요. 그 대기 기간이 뭐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명령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사가 일어난 뒤로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이 좀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건 좀 이상해, 말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연주 양은 이태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반포 쪽 성모병원에 있었는데 또 어떤 희생자들은 저 멀리 경기도 이렇게 막 또 분산 배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인 것 같던가요? 그러니까 연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그 구조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1시 30분경부터 이제 이송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병원 도착 시간이 11시 44분이었어요. 그러면 이태원에서 성모병원까지 한 10분은 걸린다고 쳐도 그 제일 빨리 그 순천향 병원이나 성모병원, 가까운 병원 먼저 이렇게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연주 친구 중에 한 명은
3일 동안 살아서 이제 수술을 받고 하다가 3일 만에 갔고요. 연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넘어져서 그 압사된 위쪽에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우리 아이가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요구를 해봐도 자기들이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딸아이의 상태만 얘기를 해주지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줍니다. 평생을 간들 어떻게 가슴에서 또 생각 속에서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언제 연주 생각이 제일 많이 나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5시간 생각이 납니다. 이게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죽었어야지. 이게 자식을 보내는 이런 심정은 누구도 겪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뭐 작년 겨울이었나요? 재작년 겨울이었나? 근데 돌고래가 자기 새끼가 죽은 거를 살아나라고 물 위로 막 끌어올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동물도 그런데 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저희 유가족들 다 같은 심정으로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상적인 나라라면 했어야 될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되게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국가 애도일로 선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일단 그 가족들이 제일 슬픔이 크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주고 또 되게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끼리는 이렇게 좀 서로 공감하면서 치유를 한다고 해요. 뭐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그렇게 처음에 한다고 했는데 좀 해주던가요? 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이가 없는 게 11시 50분에 대통령이 화면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거기 형사들도 나가 있고 니네들 다 나가 있었잖아. 그런 말을 합니다. 방송에서 나와요. 그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경찰청장도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알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보고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참 아이러니한 게 몇 시간 만에 이게 다 바뀝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그 형사도 수사 중이니 지금 그때 당시에 무슨 뭐 토끼머리띠가 뭐 가해를 했네 어쩌네 막 그런 방송도 나오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증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정황을 밝혀서 유가족들한테 다 이제 얘기도 해주고 그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고 그때 당시에 유가족들은 아예 철저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 장례 치르는 동안 같이 간 학교 친구가 바로 앞에서 3일 동안 살아서 수술받던 친구가 바로 앞에서 그 치료를 받고 있고 저희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도 아예 그런 말조차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우리 딸아이 친구인데 그랬더니 아유 말씀해드릴 거 그랬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말씀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뭐 이렇게 정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치료 좀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아예 없었고요. 아예 그러니까 특수본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군중 유체화. 사람이 많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흔들리듯이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고가 터졌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송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끝난 겁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믿으라고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2달 정도 후에 서로 수소문해갖고 다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왜 이렇게 유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고 이름도 안 밝히고 왜 이렇게 계속 차단을 하는지 저희도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세월호 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런 꼴 당할까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니 그렇다고 유족들을 마치 나라를 어떻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처럼 밀어붙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밑에 뭐 경찰청이나 구청 보고서에 보면 그게 다 지금 2차 가해 하는 말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놀러 갔다 그랬는데, 놀러 온 사람들이 그랬는데, 또 그 경찰청 보고서 보니까 이 참사로 인해서 또 세월호 때처럼 이렇게 되지 않은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우려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이 정부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10월 29일 날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날 왜 안전관리가 안 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왜 그렇게 갑자기 인도로 밀어붙이고 통행이 안 되게끔 한 다음에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빨리 이송을 안 하고 1시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참사 후에도 왜 아이들을 다 뿔뿔이 흩어놓고 빨개 벗겨놓고 뭘 조사하고 있었는지, 1월달, 3월달에 죽은 아이들 통장까지 뒤졌습니다. 오호. 통장 내역을 왜 뒤졌냐고 하니까 지하철 탄 거를 조회하기 위해서 했대요.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왜 이유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마약 구입 자금 수사 뭐 이런 그렇죠. 차원이었을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속으로는. 그러면 그때 발가벗긴 것도 마약 검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구심을 그렇게 갖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유가족들 생각에는 네. 이놈들이 이렇게 참사가 난 것을 마약에 취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한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 의혹이 가장 큽니다. 아하.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뭐 지지율이나 이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나 구청이나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거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관리도 안 됐던 거고, 누가 넘어졌어? 아이고, 이게 마약에 취해서 넘어졌나 보네. 일단 기다려봐. 이러지 않았을까요? 천벌을 받을 겁니다. 천벌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유가족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말고 개별적으로도 정부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이렇게 위로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영전에 와서 이름이 새겨진 얼굴이 있는 영전에 와서 진짜 고개 숙여 내 탓이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사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자식들이네요. 이 사회적 참사를 겪은 사람들 중에 저희처럼 외면받은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철저하게 외면하고 없었던 일 치부를 하려고 드는 이 정부가 정말 저는 우리 유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겁에 질려 있구나.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밝혀지면 내가 끝장이구나. 특별법도 일단 통과가 됐고 다시 이제 폐기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특별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동안 나름대로 유가족들께서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만나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참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나름대로 좀 의견들을 모아 보셨습니까? 어떻게 모아집니까?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의 정황이나 이제 그 안에 이태원에 가셨던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 생존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그런 걸로 정황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도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도로가 갑자기 뭐 땅으로 꺼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다 넘어졌습니다. 똑같은 그 사고가 8시경에도 있었습니다. 6시 34분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움직일 수가 없고 정말 끼어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신고가 수차례 반복돼서 들어갔어요. 8시 34분에도 아니 8시경에도 넘어짐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시민들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가지고 무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그 사고가 10시 30분에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게 신고가 계속 빗발치게 들어가는데 왜 그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안 시켰는지. 뭐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기동대에 5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15분, 20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1시 30분, 40분 될 때까지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여기 지휘권자가 누구냐, 왜 사람을 구조해서 병원으로 이송 안 시키고 여기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냐, 구조되는 대로 빨리빨리 가야지 왜 이러고 있냐, 거기서 성토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에서 당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진 뒤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판사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죠? 물론 그 원인도,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그 차도에 있던 사람들을 인도로 밀어붙인 것도 그때 당시에 혹시라도 뭔가가 있지 않았나. 응?
그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두 차로만 이렇게 열어놓고 한 차로는 사람들이 밀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인도로 이렇게 활용을 했어도 그렇게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걸 사람들을 갑자기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사람이 많은 인도로 올려보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그날 안전관리 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시청 앞에를 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시청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화문 앞에서부터 시청까지 경찰차가 수십 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초동에도 그 경찰차가 몇 대 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집회가 끝나고 8시에 다 철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대만 보냈어도 저희 애들은 다 구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희영 영산구청장도 사과 한마디 아직 없습니까? 너무 뻔뻔하고 정말 그런 자들하고 이 나라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게 참 오늘 우리 아버님도 힘드시지만 저도 힘들고 우리 애청자님들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천사올님, 제 딸이 22살인데 너무 마음 아프네요. 천벌 받을 겁니다. 이은주님, 유형우 부위원장님, 유족분들께서 진실규명을 위한 간절함으로 혈서, 삭발, 투원, 밤샘 15,900배 오체 투지마저 불사하며 피 맺힌 절규로 하소연하신 것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되는 그 순간까지 국민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의 고운 별이 된 아이들이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이님,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함께 울어드리는 일밖에 할 수가 없네요. 여왕깨미님, 경찰 몇 명만 배치했어도 한 차선 일방 통행으로만 진행했어도 그때 실시간 방송 시청했던 사람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너무도 무서운 일입니다. 삼가 희생자님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함께 손잡고 울겠습니다. 그리고 싸우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나쁜 사람들 천벌받게 할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정부의 만행은 꼭 멈추게 해야 합니다. 아버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글들이 왔습니다. 아버님 힘내시고, 지금은 모든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 됐습니다. 다 우리들의 별이 됐는데요. 앞으로 유가족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일만큼은 꼭 하고 싶다. 국민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 텐데 그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사, 세월호 참사, 모든 많은 참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손잡고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욕심, 이 오만, 이런 거를 다 떨쳐버려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된 국가로 나가고, 또 제가 이런 참사를 겪고 앞에 나와서 투쟁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고 해서 외면할 게 아니라 조금씩 다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냈을 때 이 사회가 정말 발전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또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 딸, 저희 아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저희 이 죽고 싶은 마음, 죽을 심정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이제 제도나 이런 사회 풍조,
이런 거를 좀 바꿔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부터 이렇게 물려내려온 그 전통, 그런 거를 다시 되살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 오늘 힘드실 텐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참사,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모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서울 시내 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을 갔다가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데 그게 어떻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런 참사에 우리가 대응하는 가장 첫 번째 자세가 돼야 합니다. 지금 그 일이 있은 대로 잠인들 제대로 자겠습니까? 식사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언제가 제일 슬프세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을까? 제가 질문하고 참 스스로 많이 자책했습니다. 잊지 않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잊지 않는 게. 그리고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그런 짓 저지르고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 깨닫게 해줍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가족들이 그 흘린 피눈물보다 더 슬피 울면서 이를 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아주 제가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 들어주시고 연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디서 이런 발언을 요청을 해도 어디든지 가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저의 삶의 목표고요. 그리고 이런 참사, 저희 참사 일어나고 또 오송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관리,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뒤돌아보고 주변에 신고해주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면서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리신 거네요. 네. 다음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셨는데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말자. 이채 양명주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유형우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 만나봤습니다.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 흘려주신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맙시다. 반드시 심판해 줍시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